그런 뇌졸중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치매로 가게 됩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뇌로 가는 게 끊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뇌졸중입니다. 그럼 치매로 가요. 전 한국 텔레비를 보면서 또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뇌경색이라는 소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직은 뇌졸중은 오지 않았는데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많은 뇌로 가는 혈관이 동맥경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20%의 피가 올라갈 거가 이게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뇌경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40%를 풀어줄 수만 있다면 기억력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나머지 시간, 우리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나머지 시간은요, 제가 그 뇌경색,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올려주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요. 뭐 더 많겠죠. 근데 6가지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가능하면 2월 초부터, 그러니까 한 2주 후부터요,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 대한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주 프로그램이에요. 6주 동안 매주,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짧은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90분 정도의 강의를 여러 군데 들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 얘기 같아요. 어떤 음식이 좋은 건가? 그게 6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또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6주 동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2, 4, 6, 8, 10, 12 어느 달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친구 여기 데리고 가겠다면 그분까지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2월 달부터 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2월 달부터 하겠고요. 그 맛보기로 제가 나머지 시간에 30분 동안 그 6가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게 끝나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혈류성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또 기억력을 좀 되돌리기 원하신다면은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채식 위주로 드셔야 돼요. 제가 암 생존자 지원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우리가 그 모임을 하셨는데, 암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과일이나 채소를 5번 내지 9번을 꼭 5번 내지 9번을 꼭 섭취하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산화방지제들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는 절대로 필요한 게 과일과 채소입니다. 하루에 5번 내지 9번. 치매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뇌로 혈액순환을 더 잘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번 내지 9번 꼭 드셔야 됩니다. 어떤 과일, 채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과일과 채소는 우리 삼부로치 사면은 일주일 먹어요. 둘이서. 저는 그걸 강추합니다. 강추. 근데 토메릭은 드실 때 후춧가루를 쳐서 이렇게 쳐서 먹어요. 쳐서. 그러면 토메릭에 있는 주성분이 커커민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최고로 200배까지 더 흡수가 됩니다. 후춧가루를 치면. 그러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먹을 때 후춧가루를 쳐 먹는데요. 아유,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암에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토메릭 꼭 드세요. 그리고 과일은요, 어느 과일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 계절에 따른 과일을 꼭 드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매일 먹습니다.
와이프는 요새 계절 나오는 그 감을 그렇게 좋아해서 감 많이 먹고, 여름철은 블루베리 굉장히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른 그 과일을 먹고, 우리 집에다가 몇 년 전에 그 구기자를 좀 심었어요. 구기자 나무를 좀 심었더니 구기자가 좀 열리더라고요. 구기자가 굉장히 좋은 산화방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은 그냥 말려서 착 끓여 먹는데 이제 와이프가 먹는 거고, 저는 대추를 또 즐기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육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시고, 내가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시고, 채식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낫고, 현미보다는 통밀이 낫고, 보리가 낫고, 요새 남미에서 올라오는 뭐 아마란트, 퀸모아 뭐 이런 것들 좋은 곡식들 많거든요. 곡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곡류라고 그러죠. 가공을 거치지 않는 곡식들하고 과일, 채소를 드시는 거가 80%는 그렇게 드셔야 되고, 고기를 통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붉은 고기는 피하세요. 붉은 고기라는 게 쇠고기가 주로 되고 돼지고기가 주로 되는데, 닭도 가슴살은 붉은 고기가 아닌데 닭 다리는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아라키도닉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올립니다. 그래서 염증이 올라가면 요새 암을 염증 질환으로 치거든요. 치매도 염증 질환으로 칩니다.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전부 다 염증 질환입니다. 염증을 올리는 거가 레드밋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드밋을 줄이셔야죠. 과일, 채소 하루에 5번 내지 9번 드시라는 주 원인은 염증을 내려요. 거기 있는 물질들이. 그러니까 음식을 전곡류하고 과일, 채소를 위주로 하시면서 화이트 밋, 그러니까 가슴살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선 이런 거는 비교적 괜찮죠. 그래서 음식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 상식에 속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혹시 여기 주방에 계신 분 들으시면 좀 미안한 소리지만, 난 우리 교회 이 음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빵 이렇게 잘라놓는데 커피하고 그 혈당이 쫙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요, 거의 만병의 몸이네요. 암을 포함해서요. 당뇨병 환자가 암이 아닌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더 많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치매에 더 많이 걸리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동맥경화증에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빵을 먹어서 혈당을 올립니까? 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거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그런 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땅할지 모르지만 과일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거든요. 그러면 저부터 가서 먹었거든요. 과일 드셔야 됩니다. 과일 하루에 5번 내지 9번 꼭 드셔야 돼요. 음식 얘기를 하면 제가 신나는 거 있죠.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옮겨갑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두 번째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요새는 운동을 지나서요. 운동에는 크게 3가지가 있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뭐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인대를 늘리는 운동, 요가 같은 거예요. 그 3가지 운동이 있는데 요즘에 그거는 누구나 거의 다 해요. 요새 운동하지 않는 분들은 치매 걸리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에요.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저희 와이프는 일주일에 5번을 거의 예외 없이 걷는데 2마일을 걸어요. 2마일을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빨리 걸으실 생각 마시고 요거를 달성할 때만큼 연습을 해서 올리셔야 돼요. 속도를. 1마일을 2,000걸음이에요. 2,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00걸음이 1마일입니다. 2,000걸음을 1마일을 걷는 속도가 15분 내지 17분에 걸어야 돼요. 1마일을 15분 내지 17분에 걷기 쉬울 것 같죠? 연습 안 하시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 속도로 걸을 때 운동의 효과가 최고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암 생존자 그룹한테 이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암, 여러분들 물론 암은 아니지만요, 주변에 암 환자들 많이 알고 계시죠?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극히라기보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암 환자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하드어택, 스트로크, 심장마비, 뇌졸중, 그 다음에 각종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암 환자들이 죽습니다. 암으로 죽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부밖에 안 돼요. 암 이외의 병으로 죽는다. 그거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거든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은 증명이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은 암에도 덜 걸리고, 암 걸렸다 그래도 재발률이 뚝 떨어져요. 그 세 암에 대해서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과제인데요. 다른 암은 어떻게 하느냐. 요새 어떤 항암 의사든지요, 운동하라고 다 얘기합니다. 운동해라.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걷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암 환자들한테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문헌에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의학 잡지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근육 운동이요. 동축성 운동이라고 해요. 아령이라든가 역기라든가 근육, 주로 상체 운동을 주로 하면 근육 운동인데, 그걸 한 번에 10분 내지 15분, 일주일에 3번만 하면은 암 발생률이 뚝 떨어집니다. 재발률이. 암 발생이 암 재발률이.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그거 열심히 할 거예요.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재발하는 거거든요. 그 운동으로 재발률이 떨어진다니까 이거 어디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심장병, 이 혈류,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멤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유산소 운동, 동축성 운동, 그걸 동축성 운동이고, 세 번째는 어저께 우리 암 생존자 지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요가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아이고, 이거 다리를 쭉쭉 뻗고 이거 몸을 뻗는데 난 지금 온몸이 지금 막 쑤시고 야단났어요. 걷는 건 자신 있는데 이 펼치는 건 난 자신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74세이신데 스플릿이라고 다리 쫙 펴는 거예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74세이신데 몸이 어떻게 날씬하고 군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거 쫓아가다가 키를 쓰다 보니까 온몸이 막 쑤시고 야단나더라고요. 막 펼치려다가. 그 놀라웠어요. 신축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축 운동이라는 거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 노인들, 여기 노인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이 계시면요, 제일 무서운 게 낙상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잘 넘어지거든요. 노인들이 넘어지면 부러져요. 고관절 부러져요. 부러지면 가요. 8주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 또 좀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낙상을 피해야 되는 운동 중에 어제 기수 우리 교회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낙상 방지 운동이 또 따로 있는데, 요가가 또 보니까 그게 참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운동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동축 운동, 신축 운동, 요가 같은 거. 그 운동 얘기 끝났죠. 다음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저희는 10시 반 이전에 자러 가면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깨게 돼요. 시계가 제대로 가나 그거 보느라고 잠깐 시계만 쳐다봐. 그래서 10시 반 이후에 11시쯤 되면은 한 번 내지 두 번만 시계 체크하는 거 자요. 그래서 6시 반 되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성경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날은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는 모양이다. 걱정도 많이 되지만은 잠을 잘 자요. 이거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하세요. 공짜입니다. 공짜. 잠자는 방법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90분 걸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가 맴도는 생각이에요.
맴도는 생각. 아까 낮에 그 슈퍼에 갔더니 그 여자 왜 그렇게 알짱알짱하면서 체크를 쓰든가 카드를 쓰든가 캐시를 내든가 뒤에서 신경질 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가 왜 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봤을까? 맴도는 생각 잠 못 자게 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둘째는 운동 부족. 몸에 있는 근육이 피곤할 때 잠이 옵니다. 운동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근육이 피곤하면은 그거 자체로서 잠을 유도합니다. 맴도는 생각 없어졌죠? 필 쓴다고. 또 신문도 보고 절대로 안 돼요. 바깥에서 다 하다가 침실로 갈 때는 이제는 자러 가는 거라구나. 이게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많지만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요, 수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수면할 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리추얼. 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3.1절 기념 시간 때 학생 때 국회대 경례, 그 다음에 애국가 봉창, 의식이라고 그러죠. 수면에도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어요. 나쁜 수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잠을 안 자겠다는 소리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잠옷 바꿔 입고 입 닫고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를 보는데 막 그냥 요새 텔레비 맨날 총 쏘고 야단 나는 거 그런 거 초저녁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갈수록 좀 시시한 텔레비를 보는 거 아니면 책을 보는 거. 그러니까 나를 피곤하게 만들면서 이러는 일이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10시 반이네. 가서 입 닫고. 그게 습관처럼 되는 거. 그걸 갖다 수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맴도는 생각, 운동 부족, 수면 환경, 수면 의식이 나쁠 때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문제는 만사가 다 나쁜 거예요. 면역성도 떨어지고 염증도 올라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세상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증에 걸린 사람들이 잠을 못 자죠. 또 잠을 반대로 너무 많이 자도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잠은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자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치매 예방 클래스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스트레스입니다. 뭐니 해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을 써야 되는데 나한테 5,000불이 있으면 썩 1,000불 쓰는 거는 스트레스 값이 덜 돼요. 근데 나한테 지금 500불밖에 없는데 1,000불을 써야 되는 이건 스트레스라고. 내 능력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오면은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생리작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좋은 예가 뛰거나 싸우거나 뛰거나 이런 거, 이제 문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싸우거나 뛰거나입니다. 아랫마을에서 잔치 국수 잘 얻어먹고 고개 넘어 집으로 가는데 산 꼭대기에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조그만 가능성은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주랭랑 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